우리 엄마가 형 욕 많이 해. 그리고 나한테 형하고 어울리지 말래. 니네 엄마가 한 얘기를 구태여 나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불쾌하게 하냐? 알려줄 건 알려줘야지. 형이 알 건 알아야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열알을 구입을 딱 하는 거예요. 50cm짜리 전기톱을 주문을 해요. 집 근처에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해요. 야, 그것도 안 걸리려고. 야, 김 씨한테 전화해요. 야, 집에 놀러 와라. 배고프지? 야, 이거 먹어. 자, 통닭하고 수면제가 섞여 있는 그 콜라를 줘서 먹고. 김 씨가 졸리죠. 그 작은 방에 여기 자. 그 작은 방으로 유인을 해요. 네. 119에 전화가 한 통 띠리를 걸려.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에요. 네, 오늘은 우리 영 교수님하고 네. 258회 네. 258회 울산 전기톱 살인 사건. 텍사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울산 분들 화나실까봐 겁나. 2014년 1월 20일 날인데요. 10년 돼가네요. 예,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연초에 12시 50분경인데 네. 낮에 네. 12시 50분경에 119에 전화가 한 통 띠리를 걸려와요. 119예요. 예, 그래서 전화 받아서 119에서 뭐 그랬더니 대바람에 하는 얘기가 웃기더라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인데 사람 죽였다고 그러면서 왜 112 안 하고 119에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소방에서 바로 경찰에 연락하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뭐 소방에서 사람 죽였다 그러면 소방이 출동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바로 네. 이제 112에다가 신고를 해주죠. 네. 그 동시에 출동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둘이 출동을 했어요. 갔더니 그 전화를 걸은 사람이 거기 딱 있어요. 네. 이모 씨라고 24살 먹은 남성인데 네. 그 옆에 남성 시신이 하나 있었고 그 또 시신 옆에 한 50cm 가량의 전기톱. 전기톱이 같이 예. 놓여 있었어요. 예. 시신은 목이 잘린 상태, 상반신이 아주 완전히 분리돼 있고 그 갈렸겠죠. 출동한 경찰관 소방관 완전 자지러진 이거 누구냐 이 사람 누군데 당신이 예, 예. 죽였냐 물어보니까 사촌 동생이요. 사촌 이름이 동생이요? 뭐냐 김땡땡입니다. 몇 살이냐 23살입니다. 너무 황당했겠죠. 예, 그 자리에서. 예, 예.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이 씨한테 이가한테 너 왜 죽였어 그러면. 예. 평상시에 이 사촌 동생이 나를 너무 무시해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죽였어요. 근데 너 이렇게 할 때 대응 반항 안 했어? 예, 내가 먼저 수면제 먹이고요. 그 잠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을 잘랐어요. 야,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이거 엽기다 진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망한 김 씨 사촌 동생은 네. 이가 요놈이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이가 집에 오라고 예, 해서. 왔다가 그 네. 집에서 수면제 먹고 쓰러진 상태에서 그냥 토막당. 아유, 야. 생사람 잡은 거네 진짜. 살벌한 거죠 이거. 저 바로 조사 들어갔겠죠. 이가 이놈은 2013년 12월 달에 고종 사촌 동생이래요. 김 씨가. 친사촌이 아니고 고종이요. 고종 사촌 동생 김 씨가 예. 12월 달에 지금 이 사건 난 거는 2014년 1월 20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해 예. 그 12월 달에 예. 12월 달에 이 김 씨, 이 동생 김 씨가 자기를 너무 비아냥거리고 무시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 더 이상은 이 새끼 참으면 안 되겠다. 내 이 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대. 그 뭐라고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촌 동생 그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전부터 무시를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했대 동생이. 네. 형이 우리 엄마가 형 욕 많이 해. 우리 엄마가 졸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예. 그러니까 김 씨가 이제 가서 예. 이가 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봐. 형 예. 말이야. 우리 엄마가 형 욕 많이 해. 그리고 나한테 형하고 어울리지 말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자기가 그랬대. 너 니네 엄마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도 고종 사촌이니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고모가 되나? 숙모 좀 숙모 정도 되나? 예, 그러겠네. 니네 엄마가 한 얘기를 구태여 나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불쾌하게 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그랬다는 거야. 알려줄 건 알려줘야지. 형인데 알 건 알아야지. 그것도 왜 알려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런 얘기도 했고 나한테 평상시에 이 동생이. 그다음에 나한테 툭 하면 틈만 나면 스투피드라고 그랬대. 바보 멍충이. 아유 스투피드. 이랬다는 거야. 어이 스투피드. 이 말에 열이 받아갖고 감정이 쌓였대. 그리고 특히
예, 내가 뭐 먹을 때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먹는데 이가가 쩝쩝거리면서 그래, 그 뭐 먹을 때 쩝쩝거리고 그 뭐 먹고 또 뭐 말할 때 쩝쩝거린다고 막 그 핀잔 주고 이러면서 나를 무시했다. 그렇다고 내 죽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근데 그랬다고 그래서 동생을 그래 죽이냐? 네. 이제 이런 얘기는 했겠지. 그런데 그러면 너 그때 그러면 그 따지거나 뭐라고 하면 되지 동생인데. 네. 그 동생이 그랬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평소에 그런 말 들었지만요. 내 겉으로는 내 표시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나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2013년 12월부터 죽여야지. 이 새끼는 죽일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해 방법을 찾기 시작해서 네. 2014년 2월 13일 날 2월 13일. 일주일 전이죠. 사건이 네, 네, 일주일 전. 예. 일주일 전에 울산 남구의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거기 컴퓨터로 다양한 살해 방법을 검색을 해. 할 일도 없다고 가서. 아 이거 무서운 거요. 이거 그 검색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이 들면 전기톱으로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 그런 사건이 몇 개나 되고 외국에도 많이 없는데. 그리고 2014년 1월 13일 당일날 14시경에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열알을 구입을 딱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날 이제 그 준비가 끝났어. 예. 그 다음날 1월 14일 날 11시 반에 오전 인터넷을 또 검색을 해요. 그래갖고 알아낸 게 전기톱이에요. 전기톱 판매상한테 전화해서 그거는 이제 어디로 전화해? 집에서 안 했어. 또 나름 얕게 한다고. 또 어디 됐어요? 집 근처에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해. 야, 그것도 안 걸리려고. 안 야, 걸리고 머리 쓰네. 전화해가지고 50cm짜리 전기톱을 주문을 해요. 예. 휴대용 전기톱. 예, 미니 전기톱이죠. 네, 이 미니 정도 50cm 정도. 구입 대금이 14만 원이에요. 예. 그걸 송금을 합니다. 전기톱은 그 다음 날 왔어요. 1월 15일 날. 아이고. 바로 왔죠. 그 다음 날. 빠른 배송이네. 18시 34분경에 송달이 됐어요. 전기톱. 예. 근데 이제 이때 전기톱은 전부 분해돼 갖고 온대요. 조립하도록. 예. 박스로. 예. 그러니까 지가 조립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못해. 이게 못하니까 2014년 1월 17일 날 14시 20분경 네. 열쇠 수리공을 불러요. 2만 원을 주고 네. 그거를 조립을 합니다. 아이고. 2014년 1월 18일 날 저녁에 동생한테 김 씨한테 전화해요. 야 집에 놀러 와라. 집으로 놀러 와라. 놀러 와라. 깔끔하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원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1월 18일 날. 오면은 바로 죽이려고 그랬던 거야. 네. 근데 그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오늘은 시간이 없어 못 가고요. 내일 갈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럼 내일 와. 그래서 2014년 1월 19일이 된 거예요. 19일 됐네요. 19일 날 15시 40분경에 네. 이제 전화를 또 오기로 했던 동생이 먼저 전화가 와. 형, 나 1시간 30분 뒤에 갈게. 이제 네. 곧 도착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전화 받자마자 이제 급히 이제 준비 시작해. 이제 오는구나. 그래서 어떤 준비를 했냐? 그 수면 유도제를 이제 의심 안 하고 먹이려고 먹죠. 일반 못 먹고. 콜라 있잖아요. 네. 콜라. 네, 검은. 콜라하고 맥콜 있죠. 맥콜. 검은 액체다 있구나. 예, 일단. 맥콜병. 티 안 나게. 그걸 이제 그 페트병. 예. 그걸 그 2개를 사다 놓고 10개를 잘게 부숴갖고 나눠서 수면제를 타요. 예. 섞어요. 예. 그리고 그것만 주면 안 먹잖아. 네. 통닭을 딱 시켜요. 통닭도 시키고. 동생이 올 시간이 15시 40분에 전화해서 1시간 30분 후에 오면 한 6, 7시에 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17시경 정도에 도착하게 통닭을 시켜. 자, 17시 30분에 도착했어요. 예. 동생이 도착했어요. 예. 자, 배고프지? 예. 야, 이거 먹어. 자, 통닭하고 수면제가 섞여 있는 그 콜라를 줘서 먹게. 한 방에 다 먹지 나 이때는. 그러니까 뭐 콜라 이제 다 먹으니까 예. 또 맥콜 다른 거 먹을래? 맥콜이 그래도 나오고. 맥콜도 또 갖다 컵에다 따라서 줘요. 19시경이 됐어. 네. 김 씨가 졸리죠. 네, 졸립죠. 졸린다고 그러니까 열알 다 먹는데. 그래? 졸리면 자야지. 음. 그 작은 방에 여기 자. 그 작은 방으로 유인을 해요. 네. 21시 20분이 됐어. 예. 완전히 잠드는 거 보고 네. 작은 방에 딱 감춰놨던 전기톱 조립한 거 딱 꺼내요. 예. 코드 딱 꽂습니다. 예. 윙 하고 가동되죠. 예. 즉시 목 잘라버렸어. 그 다음에 좌에서 우로 자르고 난 다음에 흔들흔들하고 우에서 좌로 또 자르고. 아유. 상반신도 굉장히 많이 훼손했어요. 세선 되죠. 위에도 많이 예. 톱질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이거. 나쁜 놈이지. 요거 보면서 영화 텍사스 살인 사건 모방했냐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전기톱 살인 사건 똑같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달려들면 갑자기 깨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은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 손가락에 방언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예. 잠든 상태에서 그냥 목을 윙하고 잘라버리니까 예. 무의식적으로 이게 방어 행동을 했던 걸로 추정. 예, 그러겠죠. 해본 결과. 예. 그러니까 깊이 나지도 않았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네. 난 거예요. 다 갈려버렸겠네. 그러니까 뭐 잠드는 사람 그냥 갑자기 톱그 좌측에다 대고 그냥 웽하고 가다마서 눌러서 해버렸으니까. 네. 그냥 순간적으로 하면서 약간 나은 방어는 예.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망한 김 씨는 어떤 사람이냐? 돌아가신 분이요? 네, 돌아가신 분. 네. 이 사람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 준비 중이에요. 아이고 제대했네. 학생 어떤 힘들게. 예, 그런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범인 이가 이놈은 도대체 어떤 얘는 또 누구예요? 얘는? 이 이게 또라이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얘는 2010년도 3월 달에 먼저 입대를 했었대요. 10년도 3월에요. 2010년 3월에 입대를 했는데 3개월 만에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이게 그래서 전역이 됐는데 정신과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불안, 우울증 같은 거. 불안장애 있었구나. 네, 그래서 2010년 3월에 입대했다가 그러니까 2010년 3개월 만에 이제 그렇게 돼갖고 전역해서 2010년 9월경에 전역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아마 국군 부산병원 그 정신과 진료에서 불안 우울증 증세 때문에 아마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 당시만 해도 면제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PC방 같은 데서 알바하고 생활을 했고 네.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면에서는 환경은 불우합니다. 부모가 둘 다 가출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혼하고 난 다음에 둘 다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얘 놔두고 다 사라져버린 거지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이 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 할머니하고요. 할머니 밑에서 사는 거죠. 어. 그런데 또 할머니가 2012년 12월 달에 예.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쓰러졌구나. 연세가 좀 드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게 된 거지. 지 혼자. 네, 그러니까 네. 그 집이 혼자 사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수시로 동생도 오라고 부르고 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하고는 자주 연락을 했대요. 예. 나이 또래도 한 살 터울이잖아. 예. 그래 왕래하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온 유일한 지가 마음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톱으로 쓸어. 범행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나서 이게. 이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거는 할머니한테는 굉장히 잘했대요. 할머니 잘 모시는 아주 착한 손자였다는 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어려서부터 지를 엄마 아빠 없는 그래서 상태에서 대신 지를 키워줬는데. 키운 게 할머니니까 예, 할머니한테 잘할 수밖에 없지. 맞죠. 예. 그리고 맨날 혼자 댕겼다. 그러니까 얘가 그 대인관계 같은 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겠네. 거기는 그 심성은 착했다 하는 게 이웃 주민들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씨에 대한 그 어떤 신상은 좀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씨, 김 씨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1월 21일 날 이건 볼 것도 없이 구속영장 신청하죠. 예. 그리고 피해자 부검하고. 아유 뭐야. 근데 뭐 참 이거 간혹하다 진짜. 끔찍했다는 거예요. 끔찍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담당 형사 얘기는 그래요. 이제 형사는 나중에 가서 본 거지만 제일 먼저 출동하는 건 항상 지구대에도 갔어. 지구대잖아. 지구대에다 갔는데 범벅이 된 그 상태에서 피범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옆에 몸통도 다 헤집어 놓은 상태. 목은 저기 따로 있고. 그 상태에서 범벅이 돼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런 거 다 튀어 가지고 막 완전히 소름 끼쳤다. 그 사람 지 동생 그렇게 토막 해놓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래 무슨 마음으로 또 신고를 하냐고. 죽였다고. 그래서 1월 21일 날 구속영장 신청하고 피해자 부검 들어가고 1월 23일 날 오후 2시에 현장 검증해요. 네. 울산 남구 서남동에 있는 이 씨 집에서 그때도 현장 검증을 하는데 그 당시에 경찰은 이 범행에 쓰인 이 전동도구 이거 그러니까 전기톱 이거하고 수면 유도제 구매하는 등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이 아주 잔인하다. 그래서 사실은 구매하는 약국 가서 산 거, 그다음에 공중전화에서 인터넷으로 거기 전기톱 산 거, 열쇠 수리공 불러서 조립하는 거 이런 걸 다 재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정신감정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안 하면 또 잘못하면 속 빠져나가니까 또 군대 문제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사건이 이제 그 송치가 되니까 검찰에서 바로 법무부 감정이한테 정신감정합니다. 아 의뢰했고요. 네, 의뢰하니까 그 결과 이 씨는 현재 환청과 피해 망상이 있다. 그리고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회신됩니다. 와. 이게 어떤 면에서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다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확대해서 간다는 그런 얘기네요. 겁니다. 아이고 이거 그래서 수사 국군 그 부산병원 정신과 치료 내역 같은 거 여기 전부 다 첨부가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이 예. 재판하는 과정에 이 사람 얘기가 살벌합니다. 내 몸 안에는 왼쪽에는 대장악마, 아이고. 그 다음에 중간 악마, 예. 그리고 작은 악마 이렇게 작은 세 악마가 산대요. 네. 작은 악마, 중간 악마, 대장 악마.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장 천사, 예. 중간 천사, 아기 천사가 산대요. 아유, 갖고만 하죠 그냥. 그런데 이 사건은 대장 악마가 살인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내가 저지른 일이고 네. 살인한 이후에 대장 악마는 그때 사라져 버렸대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중간 악마하고 작은 악마는 잠들었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거 이 얘기만 들어봐도 좀 온정신은 그렇죠. 일반적이진 아닌 걸로 않죠. 예. 보여지죠, 그렇죠? 네. 그 이 씨 같은 경우 친구 당연히 없습니다. 네. 없고요. 또 이 평상시에 이 아버지가 집 나가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이 씨 아버지를 무시했겠어. 무시했겠죠. 그래서 예. 맨날 그 아버지하고 비교하면서 너도 네 애비처럼 살을래? 아. 너 하는 일도 없고 맨날 빌빌하고 그러고 사냐? 네. 아버지하고 자꾸 견주는 말을 자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리고 너 정신 못 차리고 살면 네 애비 꼴 난다. 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예.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게 또 무지하게 많았대요. 그게 우울증하고 막 겹치면서 정신질환으로 가지 않았나. 요렇게 이제 보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분석하라고 하면 고모님도 엄마같이 잘했을 거고요. 그랬을 거야. 이 돌아가신 분도 형제같이 잘했을 거예요. 대체로 불쌍하잖아. 사실은 예, 조카가 혼자 그렇게 되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혼자 왜 이게 망상 있는 사람은요 유일하게 잘하는 사람을 대부분 죽이거나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더라고. 사건들이 왜 주변에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나한테 원수로 보이거든. 그 사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는 아주 시범 케이스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지금 얘 얘기만 지금 언론 기사에도 나오고 기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역으로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잘해준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훨씬 많이 잘해주고 형같이 했을 건데 이건 얘 얘기란 얘기죠. 그리고 그 동생이 아예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요. 개판 5분 전이면 예. 지영이 부른다고 가지도 갔겠어요. 않아. 예. 어울리지도 예. 않고. 치킨도 같이 먹고 그래. 콜라도 두 병이나 먹었잖아요. 어찌됐건 얘는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잖아요. 네. 울산지검에서 사형구형했어요. 네, 잘했죠. 사형구형했으면 잘한 겁니다. 사람을 토막을 냈는데 네. 죽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울산지방법원 형사 3부 네, 정개선 부장판사네요. 네. 정개선 부장판사는 징역 25년 때렸습니다. 그리고 치료감호. 치료가 뭐. 이분이 이제 이 부장판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치밀한 계획과 맞죠. 치밀한 치밀하죠. 계획이죠. 무조건 치밀하죠.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에 친척 동생을 유인해서 잠들게 한 후에 네,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네,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네,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다만 정신 불안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 그러니까 네. 심신 상실까지는 안 본 겁니다. 네. 심신 미약은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징역 25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는 자수잖아. 자수. 네. 다음 날 자수했잖아. 네, 자수가 있습니다. 자수는 어떠한 경우도 이거는 참작 사유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인 게 이거예요.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맞죠. 성장 어려서부터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렵게 살았다. 이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한다. 그래서 징역 25년을 준 겁니다. 현장 검증 때 어땠대요? 이게 질문. 인근 주민들이 한 30명 가까이 왔어요. 그렇죠. 이때 이제 지도 막 손 떨면서 막 이제 불안해했다고 그래요. 네. 마네킹으로 1시간 정도 재현했는데 네. 네. 마네킹 들고 네. 가족 유족들이야 뭐
오해를 했죠. 네. 그리고 이 새끼 저 경찰 차에서 내릴 때 물병 던지고 막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오직하겠습니까 이거? 오죽해 말도 안 이게 돼. 가족 입장에서 보면 내 조카 이전에 내 새끼를 그렇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방법으로 다 키워놓은 놈, 군대 같이 갔다 온 놈, 또 복학 대기하고 있는 놈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찢어 죽이고 싶을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래 아마 그랬고 그다음에 창문 열고 현장 검증하라고 네. 그 새끼 얼굴 낯짝 좀 보자고 예. 난리쳤고 똑바로 보게 해달라. 예. 저 개돼지모한도 못한 인간한테 무슨 인권이 필요하냐. 그치, 개돼지만 이거 정답이에요 못하지. 정답. 예. 이렇게 얘기했고 이 창문을 닫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니까 돌을 막 던졌대요. 창문 열고 하라고. 예. 오직하면 유족들이 네. 그리고 저런 놈 살려두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판결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 2010년도 3월 23일 날 군입대를 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정신에 의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중간에 나왔잖아요. 네. 불명예제대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네. 그런데 얘는 대인 관계가 미숙하고 인지 기능이 저하돼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불안 우울을 호소를 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대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 그 국군 그 부산병원 정신과 진료하면서 그때 나온 그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아스퍼거 예. 증후군요. 예. 그러면서 이게 종합 IQ는 80. 종합 IQ. 예, 예. 그다음에 언어성도 90. 동작성 68. 그러면 어눌한 상태인 건 맞아요. 평균은 많이 낮네요. 예. 평균치보다는 네. 어눌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적합 판정 받아가지고 이제 이걸로 나온 건데 네. 심리검사가 2010년 7월 10일 날 있었던 그 내용을 봤더니 네. 지각상에서 가성 환각의 형태로 강한 감성 상태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 같은 예기 환각이 있다고 하나 정신증적인 수준은 아니다. 환각, 환상 아까 저 작은 악마, 중간 악마, 네, 무슨 네. 악마가 있고 어쩌고 네.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시, 환청 있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얘가. 네, 네, 네. 근데 그런 거 또 욕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등등이 예기 환각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지만 정신증적인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완전히 심신상실의 상태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비현실감이지 얘 완벽하게 우리말로 그냥 마탱구리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로 2014년 2월 21일 날 이제 보내가지고 결과 네. 나왔는데요. 네. 피해망상 있습니다. 피해 망상 있다. 환청 있습니다. 네. 현실 판단력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보면 망상형 조현병이 있는 거고 사건 당시도 이게 같았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추정하기는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장악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네가 이제껏 당하기만 했으니까 네. 살인해라, 죽여라. 네, 네. 이렇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네. 대장악마가. 네. 그 다음에 그 대장악마가 죽이고 나서 토막 내놓고 났더니 대장악마가 사라졌대요. 네. 그 사이에 중간 악마하고 이 작은 악마는 잠이 들었대요. 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수사기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가 참으라고 그랬대요. 막 갈등하고 있는. 완전. 이쪽에 뭐 왼쪽에 천사야. 악마가 있고 오른쪽에 천사가 있었잖아요. 있어요. 세 명이. 예. 여기도 악마 예. 세 명이 있었고. 근데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천사가 처음에 막 참으라고 그랬어요. 참으라고 그랬는데 악마가 또 계속 더 이상 참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주겠다. 그리고 말이 어눌했던 건 맞고요. 수사기관에서도. 네. 저녁 후에는 그런데 정신과적 치료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때 치료 이게 좀- 가장 큰 예, 치료 문제점. 좀 받았으면 좋았는데. 이게 예. 이 가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네, 차이가 이게 참 좀 그래요. 할머니 혼자 기르다 보니까 네. 손주가 저 군대에 가가지고 정신증적인 문제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저 제대인데 돌아왔으면 네. 일반 우리 가정 같으면 얘를 데리고 와서 정신과 치료를 시켰을 치료시키죠. 거예요. 아픈 안 시킨 거니까, 거예요. 예. 할머니라서. 아이. 안 시켜버리니까 저녁 후에 정신과 치료가 안 돼버리니까 네. 계속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이 사건은 그래서 결국 뭐 25년으로 그냥 그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잘 치료. 죽은 사람만 진짜 비참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거 진짜 황망해 가신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기가 분이. 예. 25년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울산 그 전기톱 살인 사건 네. 258회로 우리 염 교수님하고 다뤄봤고요. 어찌됐건 정말 그 돌아가신 김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착하신 분 같은데. 약관 예, 23살의 착하신 분 나이에 같은데. 예. 군대까지 갔다 와서 복학을 앞두고 예. 사촌형에 의해서 예, 말도 고정 사촌형에 의해서 이제 진짜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 안타깝네요. 예. 예, 그 우리가 뭐 명복을 빌 수밖에 네, 없겠고요. 네, 네. 이거 49세에 나오는데 나올 치료나 때 제대로 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관찰 잘해야 돼요. 치료 감호가 가능하다면 또 더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봐가지고 이거 관리 잘하지 않으면 나와서 또 예. 이거 무시무시한 그 인간 흉기 될 수 있어요. 예, 잘 막아야 됩니다. 예. 오늘 뭐 258회는 요 정도에서 네. 마치도록 교수님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